우리 목요일 고정 패널이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저하고는 뭐 한 18년, 20년 인연이 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어제 또 경기도지사 토론회 후보 보셨어요? 토론 또 봤습니다. 예. 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저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던데. 근데 진짜 심각한. 예. 나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와. 나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광역 단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웃긴데 슬퍼. 진짜 우픈 토론회였어. 우픈 토론회. 아니 진짜. 경기도에 대해서 네. 전혀 공부가 안 돼 몰라요. 있습니다. 몰라요, 양양자 진짜. 후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추미애 후보도 뭐 마찬가지고. 경기도에 있은 지가 뭐 얼마 됐어 사실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 아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나 정말 먹기 싫은 음식들만 다 주면서 결국은 너 하나 먹어야 돼. 맞아요. 이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독탄 밥, 썩은 밥 이제 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조응천 후보는 좋은 밥인데 인기가 없고. 그냥 막 미쳐버릴 노릇이죠 지금. 조응천 후보 어제 또 너무 불쌍한 게 양양자 후보가 맞아요. 왜 공보물을 한 장으로만 만들었느냐고 본인 재산이 제일 많던데 왜 한 장으로 만들었냐고 계속 비난을 하더라고요. 와. 이 도민에게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공보물, 여기에 공약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그 공보물에 꼼꼼하게 130개 공약을 다 넣었는데요. 득표 어떤 10%를 넘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도민들에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하도 공격을 하셔서 조응천 후보께서는 추미애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더니 이번에는 조응천 후보가 추미애 도지사를 만들어주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양양자 후보 개혁신당에 계셨고 지난 2년 전 총선 출마하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5% 밑으로 득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이 그 후보가 뒷다리를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유세차 한 대 가지고 돌리고 선거운동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보물이 한 장이다. 아주 무성의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아니 풍찬 노수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가 갑자기 거대 양당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아니 따신 데서 좋은 밥 먹고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구박을 하시니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 구박 드린 할지. 게 아니고. 이거는 QR로 찍으면 다 보여요. 저 다 그렇게 보여요.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요즘 안 그래도 개혁신당에서 저희 정당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보물 사실은 제대로 이게 과연 세금을 들여서 만들 일인가? 안 봐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 저희 사실은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아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공보물은 솔직히 말하면 다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전받으면 다 세금으로 만드는데 양양자 후보는 그 두툼하고 그러면 돈 비싼 공보물 자기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는 자기 돈으로 안 만들어 놓고 왜 조응천 후보한테 당신 돈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거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 내가 돈 없어서 내가 하고 싶고 꼭 해야 되는 거 포기한 경험 있으신 분들 저는 다 저희 조응천 후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라고 공보물 막 두툼하고 뽀대나게 안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지원금 200억 넘게 받을 때 저희 10억대 받습니다. 근데 전국에 저희가 광역단체장만 지금 7명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없는데 사실입니다. 돈 없는 거. 근데 돈 없다고 저희가 그 안에 QR 넣어가지고 정말 공약도 잘 준비해놓고 정책도 잘 준비해놨는데 왜 프린트된 거에는 공약이 없어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양양자 후보 서운한 게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야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양자 후보가 들고 계시는 거는 학위기입니다. 학위기. 저거는 졸업장 같은 거고요.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학위 증명서예요. 학위 증명서를 좀 보여주세요. 아마 선관위에 학위 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학력에는 이렇게 경영학 박사라고 돼 있는데 이력란에는 갑자기 AI 전략 경영 박사.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어디 있냐면은 또 벽
벽보에도 이렇게 요게 지금 벽보입니다. 벽보. 지금 선거법상에는 학교에서 받은 학위 증명서 그대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두 번째, 양양자 후보님 공보나 벽보를 보면 삼성 반도체 상무라고 돼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걸 왜 삼성 반도체라고 씁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세 번째, 상무 뒤에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 지금 후보님이 세계 1위입니까? 제가 AI 전략 경영 박사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유권자들이 저는 판단하시려고 보고요. 본인도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 후보로 선거 뛰었잖아요. 총선에 용인에. 그래서 3%대 나왔던 후보예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는 뭐 거대 정당 나왔으니까 이제 뭐 저희 개혁신당을 군소정당이라고 하지 않나, 조홍천 후보를 군소정당 후보라고 폄하하지 않냐, 왜 돈도 안 쓰고 뭐 공보물 조금밖에 안 만든다고 하지 않냐.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치적 체급이 조홍천 후보가 양양자 후보보다 위면 위지. 경기도에서 의원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도 추미애, 양양자, 조홍천 통틀어서 조홍천이에요. 8년 했죠. 8년.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거대 정당을 등에 업었다는 이유로 호가호위하면서 조홍천 무시한다? 저는 이거 경기도민들께 분명히 불쾌감 드리고 저는 역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네. 추미애 후보와 조홍천 후보가 공약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추미애 후보가 주요 교통 공약이 뭐냐면 30분 안에 출퇴근이에요.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 여러분께 5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 네. 제1교통공약이 30분 출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추 후보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중앙보건병원역, 거기서 9호선 급행을 타시고 여의도로 오시는데 1시간 10분이 넘게 걸리는데요. 네. 그 G버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늦습니다. 어떻게 30분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좀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늘리겠다는 겁니다. 편하지 버스를 늘리겠다는 아니, G버스 겁니다. 가지고는 여의도까지 그렇게 올 수가 없고요. 아니 이건 뭐 사실 뭐 30분 만에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하남에서 국회의원들 2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국회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느닷없이 노선을 확대하겠다. 노선과 버스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한다. 경기 편한 G버스 있거든요. 저희 그렇죠. 타고 갔는데 G버스. 기존 네. 노선이 몇 개인데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 이걸로 맙니다. 진짜 일단 제일 놀라운 거는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추미애 후보는 한 번도 버스를 타고 국회로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죠. 예. 아니, 와봤으면 보통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동탄에서 버스를 되게 자주 타거든요. 거기는 맨날 내가 M 몇 번을 탔는데 뭐 오늘 몇 시간이 걸렸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니까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추미애 후보는 자기가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공상 과학 영화 수준의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미애 후보 저는 실망인 게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비하면 약합니다.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바로 그 수직 이착륙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수직 이착륙으로 30분 만에 여의도 간다. 그런 얘기 나왔을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논리 일관성은 있어. 수직 이착륙해서 날아가면 30분 만에 갈 수는 있잖아. 10분 반에도 와요. 근데 이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는 논리 일관성이 없어요. 노선 확대한다고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경기도 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할 얘기인데 노선 늘린다고 지금 뭐가 그 시간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불가능한 공상과학 얘기.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본적인 논리력과 합리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 공약 중에 주요 공약이 뭐였냐면 팹리스 20개를 육성하겠다. 팹리스 20개 진짜. 육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200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50개의 팹리스 회사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제조할 거냐입니다. 파운드리가 문제인데요. 네. 그럼 팹리스 200개 육성해서 파운드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사트는 또 어떻게 합니까?
파운드리에 우선 그 인재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파운드리 그래서 제조를 어디서 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제조는- 팹리스는 팹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를 설계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설계 회사에 만들어 놓은 설계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제품으로 나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디자인 그러면- 하우스도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지금처럼, 건 좋은데 파운드리를 지금처럼 어디서 할 거냐는 공공 말씀입니다. AC들 하는 것이고 네. 파운드리를 어디서 할 거냐고. 파운드리도 지금 삼성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또 국가 산단에서도 지금 앞으로 생길 것이고요. 네. 국가 산단에 네. 뭐 공공 파운드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네. 그래서 양양자 후보도 그렇고 조홍천 후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대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다음에 양양자 후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그럼 팹리스만 20개 만들면 뭐하냐?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파운드리 막 이러면서 그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용인 국가 산단에서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좀 알고 좀 말씀 좀 하십시오. 팹리스 20개 육성을 하고 파운드리 그렇게 하면 그게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용인 산단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공공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미애 후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추미애 후보 팹리스가 뭐고 파운드리가 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단어는 아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단어는 알아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개념으로 동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거기 써준 거 그냥 읽는 건데 이 써준 사람들도 문제예요. 한국에 제대로 된 팹리스 한두 개만 잘 나와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20개를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 500개 만들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예. 전 세계에 모든 게 여기다 경기도에 다 옵니까? 이거를 뭐 재정만 풀면 된다고요? 아니 그럴 거면은 뭘 못해요. 그럼 엔디비아도 무슨- 없어져야죠.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가장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유력하다는 게 팹리스 20개 만든다. 20개. 진짜 한국 정치 비극입니다. 비극 진짜. 야, 팹리스 20개 만든답니다. 파운드리는 없어요. 근데 파운드리는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팹리스만 20개 뭐 설계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뭔 소리 하는 그럼 다 건지 대만한테 모르겠어요.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TM이? 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진짜 황당해서. 진짜 20개면은 진짜 아유. 어제 또 콩치 파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콩치 파찌 얘기하다 나 듣다가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왜 나온지 모르시죠? 저도 조홍천 후보가 모르겠어요. 물어봤거든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조작기사 예,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무고하다.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무고하다면서. 무고하다. 이제 뭐 법원 판결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해. 뭐. 예. 무고합니다. 예. 무고해요. 그러더니 좀 미안했는지 무고해 보입니다. 아 너무 약해. 무고해 보입니다. 세게 나가야지 뭐야. 그런 그게. 다음에 팥쥐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콩쥐가 너무 착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야. 공소취소는 이런 팥쥐 콩쥐처럼 검찰이 잘못한 것이지 대통령 되기 전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야. 진짜. 아니 기가 막히다. 대통령을 콩쥐 팥쥐 중에 콩쥐. 콩쥐에 비유를 했습니다. 야. 콩쥐.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선거가 예상보다 어려워지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딸 세계관인 거잖아요. 개딸 세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이 핍박해가지고 조작 기소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근데 없는 죄를 만들었는데 무슨 법원 판결이 유죄가 나오고 그 수많은 여러 공범들 관련자들 다 줄줄이 유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딸 세계관이라는 것이 현실의 법정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그냥 추미애 후보의 관심법적 법정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진짜 자기들만의 가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 위기감이 드시는 걸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미애 후보가 한때 법조인 출신이에요. 법관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판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 출신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나. 저도 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치 논리에 과도하게 이게 뇌가 절여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경각심이 드네요. 아니 저는 지금 경기도를 떠나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갈 데가 없는데 큰일이네요. 근데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거. 강원도로 다시 가야 되나? 진짜 걱정이 이거 큽니다. 걱정입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관련돼서 그 조홍천 후보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홍천 후보 어제 토론 되게 잘하던데.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조홍천 후보가 가장 현안에 대해서 잘 짚고 있고 대안에 대해서도 가장 제가 보니까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실제 공약도 그래요. 현실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것도 어제 이제 추미애 후보는 노선을 확대하면 뭐 3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런 막 이상한 얘기 하는데 조홍천 후보는 살아본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버스 자기가 타고 살아본 거지.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본 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지금 있는 버스도 지금 거기 자리가 없어서 놓쳐가지고 막 30분, 40분, 1시간 기다리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증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캐치버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몸이 줄 서지 않고 자기가 태그만 해놓고 그렇죠.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30분 만에 간다 이런 공상과학 얘기 안 할 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실제 경기도의 현실을 알고 제대로 된 대안을 이야기하는 조홍천 후보인데 진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막 피가 마릅니다. 조홍천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예. 저 어제 또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예. 반도체 관련돼서 나오는 그 세금이 경기도로 온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알지도 못하잖아요. 막 그건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법인세는 대부분 다 국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중앙정부로. 그런데 무슨 뭐 반도체 세금으로 경기도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진짜 이게 아니 이거는 뉴스만 좀 봐도 이준석 대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반도체 잘 되면 화성시 예산이 늘어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아는 걸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양자 후보도 실제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뭘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나온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나왔어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문제인데. 추미애 후보에 비하면 많이 공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추미애 후보로 잡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추미애가 기준이면은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천하람 4학년인데 대표님 현실이 저희 아들이 더 나을 수 아닙니다. 제가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예. 자 위험 수위를 넘어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예, 의견. 네. 아드님이 네. 추미애 후보보다 더까지가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더 귀엽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예, 더 그렇겠죠. 귀엽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정원호 후보에 맞서 네. 지금 오세훈 시장과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혹시라도 막판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후보가 뭐 얘기를 되게 멋지게 잘했더라고요. 나는 완주 씨와 결혼했다. 뭐 단일화라는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뭐 멋지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전혀 김정철 후보 또 요새 뭐 단일화는 애초에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0.1%를 받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기회가 적은 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0.1%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 김정철 되죠, 안 후보도 되죠. 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있어요. 그렇죠. 토론회가 있는데 정말 토론회가 보면 볼수록 확당한 토론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토론회 같은 경우는 김정철 후보도 있고 정원호 후보 구청장 3번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후보도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장 토론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오늘 한 번 하는데 11시에 해요. 게다가 내일 바로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는 선관위도 문제고 우리 이 진짜 토론을 회피하는 이 주로 정원호 후보가 좀 많이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후보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더 법적으로 이거는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후보들한테 맡겨놨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진짜. 네, 예. 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재섭 의원이 발의를 했죠 아마 3번 네, 하는 네. 걸로. 예. 자 이준석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GTX 삼성역 공사 중단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민 편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하다. GTX 공사를 중단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 누굽니까? 시민이죠. 경기도민들이잖아요. 경기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도 서울 시민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경기도민이에요. GTX 타고 서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추미애 후보는 30분 만에 오게 해준다는데 정원호 후보는 반대로 좀 하려는 GTX도 막으면 어떡해요. 시간 더 걸리지 그러면. 근데 이게 이렇게 오만하게 해도 경기도는 우리 찍어줄 거야라는 오만이 묻어있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짜증이 나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 보강해가지고 지금 전문가들도 보강하면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거 다 중단하겠다. 이거 뭐 완전 진짜 이거는 그냥 포퓰리즘이고 완전 사람들 선동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다 오세훈의 책임입니까? 요즘 사고 나는 부분들, 제가 오세훈 감싸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다른 뭐 보수 정권 하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대통령 책임이라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사고 나면 또 단체장 책임이래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서서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인명이 안타까운 인명이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좀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하던 또 아중 또 이런 참변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사고가 생기자마자 정원호의 착착 캠프 지지자라고 하는 이름의 오픈 채팅방에서 한 참여자가 호재다, 선거 유리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 글을 남겨서 또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물론 이 정원호 후보 측은 우리하고 관계 없다, 우리하고 관계 없는 지지자들이다, 관계 없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근데 저희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영향 미치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이 단톡방만이 아니고요. 이것만 있었으면 뭐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이죠. 거기 선대위에 참여하는 최현식. 최현일. 최현일. 네, 최현일 의원. 최현식은 우리 법조팀장이고 제 후배고. 네, 죄송합니다. 최현일 의원도 아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오세훈 책임이다라고 오세훈 책임론을 띄웠다가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니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나자마자 사고 원인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오세훈 책임입니다라고 몰아가니까 이 최현일 의원의 행태가 사실은 말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고가 난 부분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또 철거 작업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고가도로로 항상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를 이거 언제 없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네. 그래서 잘 없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두 부분만 남겨놓고 있다가 그게 사고가 나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현안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네. 자, 이 보수 결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주에 저희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온 이은창 후보 지원하러 갔었는데 하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간 지 뭐 얼마 안 돼서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막 들썩들썩 하시고 어쨌든. 하루 이틀? 아니요, 저 그날이었어요. 당일. 그날 제가 조금 더 늦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는 못하고 몇 시간 있다가 제가 갔었는데 뭐 국민의힘 사람들 너무 많이 있길래 무슨 일이지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금방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의문의 1패를 다 당한 겁니다. 의문의 1패. 예.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뭐 호감도나 아니면 결집력이 있는 정치인이 없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불러와야 되냐. 그리고 이게 보수 결집은 되겠지만 자칫 중도층에서는 또 너무 과거 회귀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선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일 뼈 아픈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최소한 나는 보수 결집은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수 결집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오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효용 가치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뼈 아픈 건 장동혁 대표일 겁니다. 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행사도 참석을 하고요. 제가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까지는 아니고 좀 네. 알아보니까 4번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을 다녔어요. 네. 각 행사마다 부산, 경남 4차례 방문. 13일에 울산, 그다음 24일에 김해, 26일에 창원 갔다가 부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쫙 돌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 사설에는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마치 지방선거에 출마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딱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용이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본인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흑역사요.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부산 북갑에 나온 하정우 후보 요즘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 흐름이.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기 AI 수석이고 완전 뭐 친명 인사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부산은 너무 접전이라서 아직 예산이 잘 안 되는데 네.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경남을 안 갔다 좋다.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등판을 했는데 안 좋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로 남는 거고 마치 지난 총선 때였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판을 했었는데 거의 패배 요정 같이 됐거든요. 등판했던 데들이 줄줄이 패배하고 이래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전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좀 뭐 흑역사로 남을 수 있다라 보고 요즘 뭐 맨날 선거 때마다 뭐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 막 얘기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어차피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뿌린 것만 해도 그거 이상의 선거 개입이 있겠습니까? 뭐 이미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선거 개입하고 계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